늦은 밤, 결국 박경신은 차정원에게 연락하였습니다. 영채가 저를 안 만나줘요. 저 영채와 함께 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차정원은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영채가 좋아요? 그럼 수장이 되셔도 상관없단 말씀이신 거군요. 경신은 순간 놀라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답합니다. 내 영채가 행복하다면 저는 뭐든 감당하겠습니다. 주영채의 사랑을 도와주려는 차정원. 차정원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서러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믿었던 친구한테 뒤통수 맞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두 사람은 어른이 됐습니다. 건양그룹이라는 큰 회사에서 디자이너 공모전이 열렸죠. 정원이는 밤새가며 그림을 그렸어요. 이번만큼은 꼭 내 힘으로 인정받고 싶다. 그런데 결과는 또 똑같았습니다. 정원의 작품은 떨어지고 영채가 합격을 한 거예요. 정원이는 속으로 울부짖었죠. 너 또 날 이용했구나. 겉으로는 억지 미소 지으면서 축하해하고 말했지만 마음속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정원이는 그날 밤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는 안 당해. 내 인생, 내가 되찾을 거야. 이때부터 정원이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더는 착한 친구, 바보 같은 친구가 아니라 복수의 칼을 숨긴 여자로 변한 거죠. 과연 정원이는 어떻게 복수를 시작할까요? 그리고 주영채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웃을까요? 경신의 번호를 받아낸 정원은 한밤중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정원은 경신의 번호를 받은 휴대폰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합니다. 그래, 두 사람이 도망가면 세상에는 가짜 주영채인 나만 남게 되겠지. 그럼 나는 영채의 이름으로 당당히 건양그룹의 며느리가 될 수 있어. 이게 바로 완벽한 길이야. 입술 끝이 천천히 올라가며 차갑고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정원은 일부러 무심한 듯 영채에게 말을 꺼냅니다. 영채야, 혹시 아직도 경신 씨 잊지 못한 거 아니야? 영채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더니 곧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은 이제 내 인생에서 끝났어. 엄마가 알면 난 정말 끝장이야.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없어. 하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억눌린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정원은 그 불안한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가 도와줄게. 영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원을 바라보았지만 대답은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건양그룹 후계자 진세훈과 맞선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주영채는 며칠 전부터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엄마는 내게 이 자리를 꼭 잡으라고 하지만 내 마음은 다른 데 있는데. 주영채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박경신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사랑은 남아있는데 현실은 권력을 요구했습니다. 그 틈에서 그녀는 뜻밖의 결심을 합니다. 그녀는 차정원을 방으로 불러앉혔습니다. 정원아, 내가 나 좀 도와줄래? 정원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영채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맞선 자리에 내가 대신 나가줘. 나 영채로 해서 잠깐 앉아주면 돼. 난 경신 씨를 잊을 수가 없어. 엄마한테 들키면 난 죽지만 당장 맞선에 나갈 용기가 없어. 정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 대신 가짜 신분으로 재벌가 맞선 자리에 앉으라니. 순간 머릿속이 어지러웠지만 곧 차가운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한다면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꾸는 기회일 수도 있어. 정원은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채야, 이거 장난 아니야. 내 엄마 알면 난리 나실 거야. 하지만 영채는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정원아, 딱 오늘만 부탁이야. 진세훈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 주기만 해.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결국 정원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오늘만 내 자리에 앉아줄게. 그 순간 두 여인의 운명은 크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영채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 정원은 기회를 잡기 위해. 가짜와 진짜가 뒤바뀌는 맞선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원이 주영채 대신 맞선을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공난숙은 눈이 뒤집혔습니다. 내가 우리 딸 대신 맞선을 나갔다고. 집으로 불러들인 정원을 보자마자 따귀를 올려붙였습니다. 쾅! 정원의 고개가 돌아갔지만 그녀는 놀랍게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공난숙은 멱살까지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감히 내 주제에 우리 딸 자리를 대신해? 건양그룹 며느리 자리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그러나 정원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뻔뻔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주영채가 시킨 겁니다. 맞선에 나가달라고 부탁한 건 바로 따님이에요. 난숙은 순간 당황했지만 정원은 곧장 치고 들어갔습니다. 영채. 아직도 박경신 씨를 못 잊었어요. 그래서 저더러 대신 나가달라 한 겁니다. 공난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죠. 진세훈 씨, 저에게 호감을 느낀 것 같더군요. 정원은 태연히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만약 회장님께서 건양그룹을 꼭 잡고 싶으시다면 제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순간 공난숙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딸은 사랑 때문에 흔들리고 눈앞에 이 여자는 뻔뻔하지만 분명 기회를 만들 줄 아는 여자였습니다. 난숙은 이를 악물며 정원을 노려봤지만 속으론 이미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 계집애를 꼭두각시로 쓰는 게 더 빠른 길일지도 몰라. 정원은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이제 주영채는 필요 없어. 나는 가짜 주영채로 살아남아 건양가의 며느리가 되고 말 거야. 그리고 언젠가 하늘아, 그 여자까지 무릎 꿇게 만들 거다. 며칠 뒤 정원은 몰래 경신을 불러냈습니다. 작은 카페 구석 자리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정원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영채를 데리고 떠나고 싶으시다면 날짜와 시간을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떠난 후에는 절대 다시 돌아오지 마십시오. 한번 발을 들이면 모두 끝장입니다. 경신은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고른 뒤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네. 저는 영채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정원은 그 답에 안도의 숨을 내쉬며 다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영채를 데리고 사라진다면 나는 주영채로 남을 수 있어. 이제부터 모든 건 내 손에 달린 거야. 정원은 영채를 위해 돕는 듯 했지만 진짜 속내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영채가 떠난 빈자리를 채우고 스스로 주영채라는 이름으로 건양그룹의 며느리 자리에 앉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원은 거울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영채야, 넌 사랑을 쫓아 사라지고 나는 욕망을 쫓아 남을 거야. 결국 이 세상은 욕망이 남는 거지. 거울 속 정원의 눈빛은 더 이상 피해자도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생존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정원은 공난숙의 동선을 살피며 언제 집을 비우는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은밀히 날짜를 정해 경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밤입니다. 그때 영채를 데리고 떠나세요. 마지막 비행기 출발하기 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한번 떠나면 절대 돌아오지 마십시오. 경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정원은 긴 숨을 내쉬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시작이야. 영채가 사라지고 나는 그녀로 살아남는다. 그리고 결국 건양그룹의 며느리가 되는 건 나 차정원이다. 과연 차정원은 주영채의 가면을 쓴 채 건양가의 며느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